자, 이제 등기 좀 보러 갑니다. (203페이지) 등기 청구권부터 보러 갈 겁니다. 자, 이 등기 청구권인데 글자 한번 쪼개볼까요? 글자를 쪼개면 등기하고 청구권하고 쪼개지죠. 청구권이 뭡니까? 청구권이 그냥 채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채권하고 청구권은 99%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소리는 못해도. 그럼 이제 채권이 뭔지는 특정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권리죠. 그게 청구권이죠. 그럼 여기서는 뭘 요구하나요? 등기. 그럼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필연적으로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럼 등기소에 혼자 가는 거다, 둘이 가는 거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독 신청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 지구상에 없던 건물 소유권 하나가 나왔죠. 등기해야 소유자입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자입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자는 맞는데 등기를 해놔야 편해요. 왜? 은행에 담보 같은 거 잡으러 가려면 등기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보존 등기를 하러 가겠죠. 갑이라는 특정인은 어떤 다른 특정인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합니까? 없어요. 지 혼자밖에 없거든. 그럼 특정인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럼 이건 등기소에 가서 바로 국가기관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지 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럼 보존 등기와 같이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권만 존재하지 등기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됩니까? 자, 뒤집어 볼까요? 등기 청구권이 그럼 존재하려면 단독 신청은 아니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동 신청의 경우에만 발생. 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빙 돌아가서 저 결론을 내느니 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둘이 필요한 거잖아. 둘이 가야 되니까 공동신청이잖아. 이렇게 깨끗하게 풀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빙 돌아갔다 오는 게 편쳐?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그 원래 수학 공부가 그렇잖아요. 인수분해를 배워야 미분이 쉬운 거지. 그냥 미분을 가르쳐주면 몰라. 똑같은 거. 갔다가 오는 게 편해. 죽어나는 건 저지 여러분이 아니. 진도가 이제 갈수록 걱정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서 가면 편키가 얼마나 편해. 자, 이게 기본적인 등기 청구권인데, 그럼 이제 이 청구를 할 때는 이 사람도 개인이죠. 이 사람도 개인이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개인 대 개인의 권리죠.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라. 그런데 이렇게 모여진 둘이서 등기소에 가든 단독 신청을 하러 지 혼자 가든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이죠. 이거는 하는 자는 개인이라도 받아주는 곳은 국가기관이니까 개인과 국가기관의 문제죠. 그럼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권리자가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자한테 요구하죠. 흔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거꾸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 넘기라가 아니고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그것도 등기 청구권이에요. 다만 가져가라는 청구권이니까
인수 청구권. 자, 등기 인수 청구권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이다. 됩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조차도 객관식 지문이었다는 거. 고맙죠, 우리는 뭐. 나와주면. 아는 사람한테는 고맙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렵고. 시험이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공법 공부하죠. 공법 공부하다가 아무리 읽어도요, 공법은 청구라는 말이 잘 안 나와. 다 신청이다. 건축 허가 신청부터 해서 계속 신청이지 청구가 없죠. 왜? 공법은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기관의 관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건 청구입니다. 개인이 국가기관에 하는 건 신청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신청이지 주민등록 등본 청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비교하란 말이에요. 청구는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것, 신청은 개인이 국가기관에 하는 것. 그럼 이런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인 성질을 가진 것도 있고 물권적인 성질을 가진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면 등기를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한다, 특정인에게만 주장한다. 그게 채권이니까. 그럼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겠죠. 물권적인 성질을 가지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면 그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럼 그 등기 청구권을 일정 기간 행사 안 하면 권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이라고 느껴지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천년만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소채무용할 때 소자는 소유권의 글자가 아니죠. 소멸시효의 앞글자지. 이제 진짜로 한 20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강의 노트하고 이제 그거 정리돼서 한참 교정 보고, 작년하고는 확실히 차이 나죠. 왜냐하면 칸 떼고 줄간 맞추고 뭐 그래가 눈에 보기 좋게 만든다고 그 교정 작업하고 뭐 계속 그거 한다고 뭐.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100년이나 지나서 이완용 후손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땅을 지 땅이라고 소송하죠. 그 소송이 뭐냐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거든. 등기 내한테 넘기라는 거죠. 그 권리는 사라진 거다, 안 사라진 거다? 그럼 이렇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채권인지 어떤 경우에 물권인지 기준이 있겠죠. 실체관계와 등기가, 실체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이라는 거예요. 실체관계 이렇게 하면 민법상의 권리 의무,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데서는 소유권, 지상권 이런 것들.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채권, 불일치하면 물권. 이렇게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보자. 4월 1일 날 갑이 토지를 팔았는데 을이 5월 1일 날 아침에 갑을 찾아가서 잔금 받아 먹었으면 약속 좀 지켜라. 빨리 나한테 등기 좀 넘겨달라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 보이나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죠? 자, 5월 1일 날 아침에 갑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에 그때 소유자 누굽니까? 아직은 소유자가 갑입니까? 아직은 등기가 누구 앞에 돼 있나요? 그럼 소유권하고 등기 명의인이 한 사람한테 일치합니까? 그럼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약속에 의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죠.
그럼 을이 주장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지금.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또 을이 남의 땅을 2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취득 시효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배웠죠. 취득 시효하면 소유자다, 등기해야 소유자다. 그럼 2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갑한테 찾아가서 또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겠죠. 그때 소유자 누구다? 아직은 소유자가 누구다? 아직은 누가 등기되어 있다.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또 한 사람한테 일치하죠. 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하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권리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자, 채권이죠. 자, 17살짜리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소유자 누굽니까? 합의하고 등기 둘 다 있죠. 나중에 갑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갑도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고 나면 소급에서 매매는 사라지고 등기만 남았죠. 소유자 누구다? 자, 소유권은 갑한테 복귀했죠. 등기는 누가 갖고 있나요? 그럼 실체법상의 권리는 갑이 갖고 있는데 등기 명의는 아직 을한테 돼 있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럼 갑이 그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신한테 넘어간 등기는 잘못된 거니까 내가 소유자인데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 등기를 빨리 지우라고 하겠죠. 이렇게 지우라고 하겠죠. 20년 전에는 빨간색 2줄 껐는데 요즘은 1줄밖에 안 꺼. 펜이 비싼가 봐요.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하는, 지우는 걸 말소 등기 청구. 말소 등기 청구권도 등기 청구이죠. 다만 지우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지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불걸주, 지울 말, 주말한다, 이렇게 지우는 형태를. 주말입니다. 주말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강의할 때, 여기 아니고 종로에서 옛날에 강의할 때 그 주말한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주말, 주말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에 수강생 여자분이 저한테 교수님이 발음 갖고 우리한테 뭐랄 쳐지는 알 텐데. 그 말이 확실히 핵심이죠. 발음 갖고 내가 남한테 뭔 소리 하면 안 돼. 강연 교수도 내한테 자꾸 발음 조심했는데 지는 자기도 처음 올라왔을 때는 완전 마산 촌놈이라서 발음이 엉망이었거든요. 요즘은 막 고치진 거라 그게. 옛날에 강연 교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엄마 아파트예요. 엄마 아파트를 엄마 아파트로 했대. 엄마. 나도 수강생 전부 다 이렇게 읽고 딱 하는데. 저는 엄마 아파트 하면 저렇게 읽힙니까? 이렇게는 안 읽히죠. 적어도 비슷하게 읽히죠. 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권, 일치하면 채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 매매는 물권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를 하고 나면 생기는 권리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 채권행위하면 채권, 물권행위하면 물권. 그럼 요거 채권이죠. 자, 그 다음 이 등기가 병한테 또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이 무권리자니까 뒤에 무권리자란 말이, 얘는 보도 안 돼. 그럼 갑은 이번에 병한테 가서 말소등기 청구하겠죠. 그래서 병의 걸 지우고 또 한 번 을의 걸 지워야 쟤한테 오잖아요. 2번을 지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갑은 누구하고 계약했죠? 갑은 을하고 계약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병한테 가서도 네 등기 부등본에서 이거 지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갑은 특정인한테 주장한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한다. 그럼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인지 물권인지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까 우리처럼 채권행위를 했으니까 나온 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이렇게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니까 물권이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죠. 그건 서울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구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 고속버스 탈 수도 있죠. KTX 탈 수도 있죠. 요즘은 SRT 탈 수도 있죠. 걸어와도 돼. 길은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등기 청구권이 과연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구별을 하는 거지 실제로 방법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 이 방법이. 이렇게 찾아도 돼. 근데 우리는 다르게 찾고 싶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찾으니까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또는 다음 중 그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의 성질을 띈 것은 이렇게 시험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문장을 보니까 일단 한 3줄은 돼. 기본이. 왜? 이 갑을병을 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다 뭘 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쭉 늘어놓고는 밑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죠. 자, 이미 3명이나 등장했네.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병한테 팔고 갑이 계약을 취소하고 나오겠죠. 자, 어쨌든 우리 방식은 소유자는 갑이네. 등기는 병이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면 물거입니까 채권입니까? 그럼 이거 답이 안 되고 채권 찾고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왜 이래 많아? 한참 찾다가 어쨌든 소유자는 병인데 등기는 무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것도 물거이네. 자, 이렇게 찾다가 실체관계도 갑이 등기도 갑이 갖고 있는 걸 발견하면 이게 답입니까? 몇 분 걸릴까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앉아서 1분 안에 풀고 빨리 지나가야 될 이 바쁜 판국에 한 보자 배운 거 나왔네. 갑을병 꾸준히 읽어가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소유권은 갑이 등기는 병이 이렇게 해서 세워라 내워라 해서 찾고 있을 수는 없죠. 그게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공부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런데 시험은 이렇게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는 갑과 을이 약속을 했는데 아직 갑이 또는 법에서 넘겨주라고 했는데 아직 넘겨준 거다 안 넘겨준 거다. 그럼 을이 가서 요구하는 건 지우랍니까? 넘기랍니까? 그럼 항상 이저이라는 글자가 받쳐줘야 돼. 넘기라니까. 근데 여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여기는 일단 넘어갔었나요? 넘어간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넘기라가 아니고 갑은 지우라잖아요. 넘어간 게 잘못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말소라는 글자가 받쳐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길은 이런 거네요. 갑을병이 누군지는 관심 없네요. 그냥 말소 물건, 말소 물건, 말소 물건, 말소 물건, 이전 채권 답 이렇게 갑니다. 10초, 딱 10초만 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친구가 야 등기 청구권 성질이 물건인지 채권인지 보기보다 어렵던데 그 나한테 설명 좀 해주라. 이 문제 왜 답이 오버인지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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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이전 답 5번 맞는데. 그러니까 5번이 왜 답인지 가르쳐달라고 해줬잖아 방금. 아니 가르쳐달라니까 알았다.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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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답 5번 맞는데. 그러니까 왜 5번이냐고 해줬잖아 2번이나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자꾸 앞에서 귀찮게 하면 이렇게 가르쳐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고 불일치하는 10분씩이나 풀게. 10분 풀 수는 없죠. 정작 시험에 가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거든. 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왔다.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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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딴 글자 와 있죠. 우리의 고민은 또다시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는 거예요. 자,
이전하고 설정이란 글자가 나오면 채권, 말소나 법정이란 글자가 나오면 물권. 딱 공식처럼. 그럼 말소 등기 청구한다 나온 법정이란 말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전이든 설정이든 나오는 관계없어. 법정이란 글자가 한번 등장해주면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그 다음에 이전 나오거나 그냥 설정 나오면 채권. 이렇게만 가라는 거야. 자, 예외 한 개씩만 더 합니다. 그럼 이전이란 글자가 들어갔는데도 채권이 아니고 물권적인 성질을 가지는 예외 하나. 말소라는 글자가 들어갔는데도 물권이 아니고 채권인 거 예외 하나. 예외가 한 개밖에 없을까요? 많아. 우리 한 개만 하면 돼. 그래서 그 한 개도 안 하려다가 지금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요즘 책이 자꾸 싫으니까. 자, 그럼 우선 이전 들어가면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딱 머리에 잡아놓고 단 갑과 을이 채권자 피하려고 갑이 친구한테 짜고서 등기를 넘기면 허위표시죠? 소유자 누굽니까? 예? 갑. 남들 눈에는요. 그래서 병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1억을 빌려주고 여기에 저당 잡을 수 있죠. 선이면 이자 보호되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소유자 누구다? 갑. 남들 눈에. 거기에 보호받는 제3자도 있죠. 자, 갑은 채권자 피하려고 친구한테 맡겨놨는데 이 친구는 그걸 기회로 은행에 돈 빌려서 해먹고 앉아 있었죠. 자, 여러분이 갑이면 을한테 맡겨놓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내나 실체관계 누가 갖고 있나요? 소유권 갑이죠. 등기 을이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그럼 이전 등기다 말소 등기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우리 어디서 배웠죠? 이걸 딴 말로 하면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하려면 등기소 가야 되죠. 등기소 가는데 안 받았죠. 등기소에서. 민법이 아니라 등기법 때문에. 등기법에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죠. 이자 보호받고 있죠. 근데 말소를 하게 되면 지우죠. 그럼 이 저당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병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면 그 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의서가 있어야 말소가 돼. 병은 동의서를 써줄까요? 써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그래도 갑이 소유자는 맞나요?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등기소에 가서 바로 을을 향해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 매매를 하든지 즉 교환을 하든지 정려를 받든지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매매계약서고 교환계약서고 그런 거겠죠. 그럼 등기소에서 이전 등기를 하러 오셨는데 도대체 을하고 당신하고 뭘 했나요? 내가 볼 때는 을이 소유자인데 지금 등기소에서 볼 때는 을이 당신한테 다시 팔았나요? 당신하고 뭐 바꿨나요? 당신이 을이 당신한테 정리할 생각이 있나요? 계약서 좀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있다 없다 계약서.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 건데 진짜로 내 거라니까. 진짜로 내 거 맞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이름으로. 그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그럼 원래는 말소해야 될 것을 방법이 없어서 또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자, 봐요. 이거는 이저이죠, 이저. 그런데 실제로는 말소다, 이저이다. 말소를 해야 될 걸 할 수 없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물거이다, 채권이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거이잖아요. 그런데 말소가 아니고 이저이란 글자가 있죠. 자, 이저이란 글자가 있어도 성질이 물건인 예외가 있다, 없다? 요거 하나, 딱 하나. 자, 어렵지 않아요. 왜? 이거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일까요, 늑대일까요? 그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탈을 이저이라고 써도 본질은 말소라. 말소가 안 돼 할 수 없이 이거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는 이저이란 글자가 보여도 물거이죠. 예외 하나. 두 번째,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리고 주택을 담보로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집을 갑이 병한테 팔려고 합니다. 5억에. 병이 1억 줄 테니까 계약금 가서 돈 갚고 와라. 돈. 나한테 잔금 사억 받으려면 저당권 저거 다 말소하고 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갑이 계약금 받은 걸로 갚았어. 돈 갚으면 이 저당권 소멸이다. 이다. 소멸이죠. 등기는 아직 돼 있어도. 자, 병이 이 주택 소유권을 이어받아서 을한테 가서 그 무효인 등기 없애라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물거이지 뭐. 당연히. 그런데 나 시간 없다, 네가 해라. 네가. 나 바쁘니까 마무리도 네가 지라고 집 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죠. 그럼 종전의 소유자가,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죠. 종전의 소유자가 가서 그 등기 빨리 지우라고 말소 요구할 수 있죠. 갑은 소유자다. 이다. 소유자였지. 지금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갑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그럼 물건도 없는 자가 주장한 거죠. 이건 채권.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주장하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종전의 소유자가 한 요건 말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채권인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말소 들어가면 물건이다, 채권이다? 원래는. 그런데 채권인 것도 하나 있나요? 요거 하나. 이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채권인데 물건인 것도 하나 있죠. 그거 하나. 이렇게 예외. 나머지 원칙. 자, 한 번 더. 자, 둘이서 매매를 했다. 이거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 청구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저이나 말소란 말이 없어. 여러분 찾아보죠. 이거 이저이다, 말소다. 없어도. 예? 매매했으면 이저이잖아. 자, 계약이 취소됐다 이렇게 나오죠. 등기 청구한다고 나오죠. 이전 말소란 말이 없어. 그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찾아내자고. 이거 말소다, 이저이다. 예, 그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글자가 없어도 이전 말소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찾아서 풀어야 돼. 안 주면. 자, 등기 청구권 봅니다. 203페이지 최고 밑에 등기 청구권은 그 구체적인 발생 원인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가 문제된다. 만일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아까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했죠. 게다가 채권이니까 특정의 채무자 이외이자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가 없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특정한 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특히 소유권에 기한 것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죠. 1.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자, 법률행위 딱 놓으면 이거 매매계약이잖아. 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게. 그럼 글자가 안 보이죠.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죠. 이저이다, 말소다. 그럼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끝. 길게 안 봅니다. 그 안에 있는 7줄 읽을 이유 없어요. 자, 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 말소죠. 물권. 끝.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하면 나한테 넘기랍니까, 지우랍니까?
내가 완성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갖고 있는 등기 내한테 넘기라죠. 이전이다 말소다. 이전 채권 끝. 이렇게 풀지 뭘 굵게 길게 안 읽어도 일단 굳이. 자, 부동산 임차권. 자,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물건만큼 보호될지는 몰라도. 5번 법정 나왔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물건 그냥. 자, 큰 2번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나왔죠. 자, 길게 안 해도 돼요. 이전이다. 이거 이전이죠. 그런데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끝. 말소를 해야 될 것을 이전하는 거죠. 그럼 자, 2번 요건에 가시면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때는 지었으니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가름해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길게 이게 시험 나올 건 아니지만 말소를 해야 될 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말소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그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 명의 회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쭉 돼 있죠. 자, 도표 보니까 채권하고 물건 비교해 놨나요? 이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공부한 거 그대로 가지고 풀어봐요. 자, A 이전 보이나요? 채권적 이전 보이죠? B 설정 보이죠? C 이전 보이죠? 부동산 임차권이죠. D E 이전 보이죠? 그 다음에 G 이전 보이죠? 어려울 거 어디 있나요? 이거 이전 설정 넣으면 채권. 자, 그런데 F 딱 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이 붙어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된 후 피담보 채권이 소멸돼서 그 돈을 갚으면 전 소유자인 갑이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하는 요것은 말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물건이다 채권이다. 아까 종전의 소유자가 하는 거는 말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채권인 거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이거. 자, 그 옆에 물건적 청구권의 F를 가보시면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현 소유자의 저당권 말소,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 그건 물건 맞죠? 그럼 종전의 소유자가 하는 것은 말소라도 채권,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건 물건이죠? 그렇게 딱 나눠 놓고 자, 물건적 청구권 볼까요? A.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했죠? B. 법정, D도 안 돌아봐도 돼. C. 해제나 취소죠? D도 해제죠? 말소라는 말 나오죠? 자, B는 법정, C, D는 말소, E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자,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전 설정 들어오면 채권, 한 개 조심. 말소 법정 들어가면 물건, 한 개 조심. 딱 예외 한 개씩만 조심. 이렇게 딱 푸는 거. 이게 등기 청구권. 문제 하나 볼까요? 240페이지. 3번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자, 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240페이지 폈나요? 240페이지 3번 문제 있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이거 글자 없어도 이전이다 말소다? 그럼 채권. 2.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본등기 청구하는 토지 내한테 넘기라죠. 이전이다 말소다? 이전. 토지를 내한테 넘기라잖아요. 옛날에 가등기 해놨으니까. 3. 취소. 말소다 이전이다. 그럼 답 3번. 다른 거 찾고 있는데. 4번. 시효취득. 시효취득 완성했으니까 내한테 넘기라죠. 이전. 중간 생략 등기에서 합의 있으니까 감리는 병 내한테 넘기라죠. 이전. 다 이전 한 개 말소. 끝. 이렇게. 글자를 주면 좋고
이전이나 말소란 글자를 안 줘도 여러분이 찾아서 풀어야 돼요. 이런 정도는. 이런 문제는 풀려야 돼요. 자, 그 정도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풀리나요? 같이 풀면? 같이 풀면 풀려야죠, 그래도. 자, 이제 두 번째가 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런 등기가 좀 희한한 등기인데 이런 걸 인정하나 마나 이런 것들. 여기는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 다 해주고 갔으면 저는 하기 싫은데, 자, 207페이지로 갑니다. 최고 밑에 이중보존 등기 있나요? 이중보존 등기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위에까지 걸쳐서 있죠? 있죠? 두 줄만 하죠. 그 두 장은 할 게 아니라 두 줄만 하시죠. 자, 이 토지에 갑이라는 자가 4월 1일 날짜로 보존 등기, 을이라는 자가 5월 1일 날짜로 보존 등기. 등기 명인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하나는 갑, 하나는 을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명인이 같을 수도 있나요? 어쨌든 하나의 토지에 보존 등기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 2명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는 무효입니까? 어떤 게 무효입니까?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거. 그럼 앞에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앞에 등기가 위조가 된 것이 아닌 한, 위조가 됐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앞에 등기가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게 무효입니까? 끝. 그 두 줄만 하자고. 자, 앞에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뒤에 게 무효죠. 앞에 등기가 위조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는 한 무조건 뒤에 게 무효. 그럼 무효인 자를 근거로 이어받은 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끝. 여기까지. 이자 보호되지도 않아. 선의악이 필요 없어. 왜? 이자 보호한다는 조문이 없어. 그럼 무효인 등기를 이중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어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되지 않죠? 이렇게. 이중보존 등기는 요만큼 하면 돼요. 그 시험장에 이렇게 나왔다. 이제 실제 판례 가지고 이제 응용이 됐는데 이렇게 나왔다. 자, 이 토지에 갑이라는 자가 2월 1일 날 보존 등기를 하고 을이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3월 1일 날. 을은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보존 등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을이 착오로 보존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될 자가 보존 등기를 해버린 거죠. 그것도 모른 채 을은 병한테 4월 1일 날 이 토지를 팔고 병이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갑이 간만에 등기소에 들러서 보니까 땅을 팔았잖아요. 근데 제 앞으로 여전히 보존 등기 되어 있는 게 있죠. 내가 땅을 팔았는데 왜 여전히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이 몰라. 또 팔자. 그래서 A한테 또 팔고 A한테 또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린 거죠. 자,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그거 찾는 거.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찾는 거. 자, 보존 등기가 어찌됐든가 두 개입니까? 이 보존 등기가 위조됐던 건 아니죠. 갑은 원래 정상적인 소유자 맞았죠, 옛날에는. 그럼 이중 보존 등기에 관해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앞에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거 무효입니까? 무효 이거. 시간으로 뒤니까. 그럼 뒤에는 무효. 그럼 이자의 등기가 유효죠. 그럼 이어받은 자 유효. 소유자는 A. 이렇게 찾는 거. 자, 이 감 나쁜 놈이다. 그 병하고 을은 억울합니까?
그럼 갑하고 나중에 을하고 병이 골목에서 만나면 갑은 좀 맞겠네요. 우리 그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불쌍한 을과 병을 어떻게 할 건지가 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물어보고 있죠. 소유자는 A. 그 다음 문제는 저것들끼리 치고받고 가겠지. 자,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 내봤거든요. 내고 나중에 모의고사 친 수강생들 답안지 몇 개를 그 공부 좀 잘하는 사람, 어정쩡한 사람 이렇게 딱 상중하로 나누어서 받아가지고 문제 어떻게 풀었는가, 문제지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지의 흔적을 보면서 쫙 한번 훑어봤는데, 이 문제는 다 비슷해. 흔적이 전부 동그라미 여기 쳐져 있더라고. 차고 왔다. 전부 여기 동그라미 치고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더라고. 왜 취소한다는 말이 없지? 취소했다고 보는 건가? 그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 안 되나? 왜 병이 선의지 말도 없지? 전부 이런 거 해놨더라 옆에다가. 이중보존등기는 생각도 안 해. 아니 처음부터 이중보존등기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 문제. 그래서 착오가 눈에 딱 들어오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배운 착오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죠. 이거 의사표시의 착오입니까? 등기의 착오입니까? 그러니까 착오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은 착오만 눈에 들어와. 주소를 잘못 잡으면 절대 답이 안 보여요. 여기는 이 문제를 보면서 유중보존등기 문제네 하고 떠올리면 답은 간단하게 떨어져 버리고, 이게 착오가 먼저 보이면 이중보존등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딴 데 3000% 가버리고. 그래서 공부는 이 문제가 도대체 묻는 초점이 어딘지 묻는 주소 파악이 첫 번째예요. 이게 뭘 묻는, 이게 해제 문제냐? 이게 위험부담 문제야? 이게 대리 문제야? 이게 먼저지. 지문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라 주소가 먼저. 자, 이중보존등기는 딱 요것만. 그럼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게 뭐였죠? 그럼 보존등기 2개 나왔다고 생각되면 그 생각만 딱 하라고. 딴 거는 생각하지 말고. 보존등기 2개 나오면 같이 다른 게 엮이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는 무효등기의 유형. 자, 그럼 이중보존등기는 줄을 어디 쳐놓으면 되느냐 하면 208페이지에 가면, 자, 그 니언에 보시면 어디를 줄쳐도 되는데 하나만 줄치면 돼요. 선행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자,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행의 보존등기는 여전히 무효다. 앞에 게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거는 무효죠. 딱 그거 하나만 딱 가지면 돼요. 머릿속에. 자, 뒤로 넘어가서 211페이지. 최고 밑에 2번 무효등기의 유형 있죠. 자, 무효등기의 유형은 표제부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상란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놓고 논점만 알면 여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재활용이에요. 자, 앞으로 유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재활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이 4월 1일 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편하려고 등기도 해놨다가 6월 달에 화재로 불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이 주택이 불타면 소유권이 사라지죠. 소유권 없는 소유권 등기가 있을 수 없죠. 그럼 이 등기는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죠. 불남으로써. 12월 달에 갑이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같은 형태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죠. 그럼 원래는 불타버린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은 아무리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같은 형태로 지어도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그럼 별개라면 이 등기는 이것을 표상하고 있었죠.
그럼 이건 무효니까 지우고 새로 등기해야 되는 거 맞죠? 별개의 건물이니까. 근데 돈이 아깝다고 지워지고 있지 않던 이 등기를 재활용해서 그냥 이 건물에다 갖다 붙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무효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보존 등기는 봐요. 금평 몇 평, 대지 몇 평, 2층 슬라브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표시를 하는 곳이죠.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보다 상당이다. 그럼 표제부에서는 무효 등기의 유용을 인정한다 안 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미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시험 나오면 여기는 한 개밖에 없어. 있단지 없단지. 없다죠? 한 번 듣고 나면 2달 지나도 잊어먹지 않아요. 넉 달 지나도 잊어먹지 않아. 이거는 1년 지나도 잘 안 잊어먹어. 결론은 있다 없다 결론은 안 잊어먹어.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에는 한 번씩 내주지 뭐. 빵점 방지용. 잘 머리에 쏙 들어오는 판례인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4월 1일 날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갑이 5월 달에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자, 이 저당권은 소멸이다. 돈 갚으면 소멸하면서 이 등기는 저당권 없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무효잖아. 무효니까 말소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런데 갑이 을한테 다시 6월 1일 날 또 1억을 빌리면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상환 조건으로 또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럼 원래는 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요거 그대로 좀 쓰자는 거예요. 이렇게 유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상난이거든. 상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상난 을구는 소유권 아닌 재산권을 기재하니까 이거는 상난 중에서도 을구죠.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병이 5월 15일 날짜로 여기에 2번 저당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2번 저당권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가 5월 15일 날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등기부등본 때 보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을한테 확인한다는데 확인하니까 돈 받았다 하죠. 갑은 돈 갚았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확인을 다 해본 다음에 돈을 빌려줄 때는 비록 2번으로 들어가지만 머릿속은 2번이다 1번이다 1번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죠. 느닷없이 6월 달에 또 돈을 빌리면서 이 자리에 쏙 들어오면 병은 진짜 2번이 되죠. 이거는 병이 손해보네요. 그럼 들어오려면 내 뒤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려면 내 뒤로 들어오지 내 앞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할 수는 없죠. 그럼 상난에서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으면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상난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설명 듣고 나면 어렵지가 않다만 여기는 더 이상 없고. 자,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 자, 뒤에 212페이지에 3번 무효등기의 멸실된 건물의 등기의 유용은 무효다 있나요? 멸실된 건물의 등기는 당사자가 이를 그곳에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에 가름할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읽어준 이미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유효성을 가보니까 무효 등기의 유용은 일반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다만 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봤나요?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 적어도 그 읽은 것만 갖고도 이게 떠올라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건 요만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무효등기 유용은. 자,
현실적으로 무효등기 유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돈 갚은 사람은 지우고 싶죠. 나중에 돈 빌릴지는 뭐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빨리 지우라고 해. 불평거든. 어느 쪽에 세금을 때릴지가. 그래서 실제로 무효등기 유형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간 생략등기란 말이에요. 흔히 미등기 전매라고 불리우는, 자, 그게 209페이지. 중간 생략등기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갑액에서 을액으로 매매가 일어나고 을액에서 병으로 매매가 전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등기를 이렇게 넘길 수 있으면 취득세 한 번, 양도세 한 번, 등기 비용 한 번 줄이게 되죠. 이렇게 탈세의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을의 등기가 생략되죠. 이게 미등기 전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미등기 전매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 병한테 넘어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나중에 되고 나서 적발될 수 있죠. 그럼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유효. 되고 나서 적발이 되든가 말든가 유효. 단 뒤늦게라도 조세포탈의 목적이 적발되면 벌금 맞거나 과태료 맞을 수는 있나요? 그럼 단 처벌은 가능. 그럼 갑이나 병은 처벌받을 수 있죠. 을도 마찬가지. 그러나 넘어간 등기는 유효. 일단 처벌될지라도. 이런 걸 우리는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자, 가행 규정 중에서 위반하지 마라 했는데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은 효력 규정.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해도 사법상의 행위는 인정하고 처벌만 가능한 규정이 단속 규정. 그럼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 없이 숙박업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했죠. 그럼 나중에 들키면 그 형사처벌 받거나 과태료 맞거나 철거당하나요? 그래도 숙박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그런 규정을 단속 규정. 11월 달 가행 규정, 임의 규정 그때 해줬죠. 그 동영상 좀 돌려서 읽어요. 읽어줘야 알지. 그런데 하루가 될 수 있죠. 이미 된 경우가 아니고 중간 생략 등기 하루 가다가 들킬 수 있죠. 그럼 무효.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잘 봐. 하루 가다 들키면 무효입니까? 안 들키면. 그럼 들키면 무효, 안 들키면 무효. 세상에 이런 법이. 열심히 안 들키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법이 다 있냐 세상에. 법을 어기라고 조장하고 있잖아 열심히. 그래서 없어져야 될 법입니다.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되지 특별조치법을 30년째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래서 하루 가다 들키면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다시 인정을 해줘. 3자 간의 합의가 제 아무리 있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어나면 무효. 봐야 될 논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우선 결론부터.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고 법에서 해놨죠. 그런데 위반하고 했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 처벌받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 가다가 들켰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 단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이렇게 결론을 딱 내놓고 자 이제 이론 좀 볼까요? 자,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사고 팔았다 안 팔았다? 합의 있죠? 중간 생략 등기니까 갑한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자, 갑하고 병한테서는 만난 적이 있다 없다? 그럼 합의가 없잖아요. 등기는 앞으로 바로 될 예정입니까? 중간 생략 등기니까.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게 되고 갑과 병 사이에서는 합의가 없게 되죠.
우리 물건이 변동하려면 차라리 둘 다 없던가 둘 다 있어야 됩니까? 그럼 중간 생략 등기 하면 물건 변동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청구하러 가다가 들키면 무효. 물건 변동을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아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입니까? 그럼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갑과 병이 만났어도 합의했다는 겁니까? 등기될 예정입니까? 그럼 둘 다 있죠? 그럼 유효. 자, 합의와 등기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게 계속 어디 가서나 쓰이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런데 왜 안 해? 그럼 계속 그거 복습하고 복습해서 머릿속에 탁 박아놔야지. 아예. 그래서 항상 부동산 거래에서는 합의하고 등기 둘 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가 계속 끊임없이 저당권 끝날 때까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지금 물건에서는 항상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 없으면 안 된다. 오늘 배운 거 차라리 두 개 없으면 될 수도 있다. 상속처럼 판결처럼 이렇게 이제 가랍니다. 자, 그럼 제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뭐라고 했죠? 따로 하고 그건 갑은 제일 먼저 물건 판자죠. 최초 매도인. 병은 제일 마지막에 물건 잡은 자죠. 최종 양수인 또는 최종 매수인. 을은 중간자. 맞나요? 갑과 을이 처음에 사고 판단을 매매했겠죠. 을과 병이 또 매매했겠죠.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하러 갈 때 유효가 되려면 이게 존재하는 데서 갑과 병도 합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중간자는 그래 내 빼고 지나가라고 동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라. 그럼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원래부터. 안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할 기초가 없는 거니까 사고 팔았었고. 최초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중간자는 자기를 빼먹고 지나가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나 줄이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한번 빼먹자는 거였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등기소까지 따라갔던 갑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해. 어제 꿈자리 안 좋다고 다 따라와가지고 등기소 앞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갑이 거절했죠. 그럼 갑이 거절하는 순간에 병은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대위할 수는 있나요? 그럼 을을 대위해서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예배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선은 자, 대위라는 글자가 문장에서 반짝거리죠. 뒤에는 할 수 있다다 할 수 없다. 끝. 뭘 대위하나요? 몰라. 관심도 없고. 그냥 대위라는 글자만 넣으면 있다로 가요. 그냥 뭘 관심을 가지고 그냥 대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대위는 할 수 있어 원래. 군대 가봐. 사병으로 가면 대위가 최고라. 대위 말고 소령은 본 적도 없었잖아. 보통 군대에서는 대위가 하늘입니다. 소령은 진짜 본 적도 없고 장군 보려면 고생하죠. 장군 보려면요 고생 엄청 하죠. 오기 전부터 뭐 닦아야 되고 뭐. 제 선배는 이야기해 주던데 전설 같은 이야기. 전두환 대통령이 시찰을 한대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온다고 한 달 전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부대로 와서 걸어야 될 길 루트 있죠. 그걸 한 달 전부터 땡볕에 계속 걷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누가 폭탄 심어 놓을까 봐. 그 오는 자리에 계속 해. 그런데 오는 게 취소됐대. 한 달 동안 죽으라고 고참이고 뭐고 계속 돌려놓고 오는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바빠서 못 온대. 자, 그리고 제대했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라. 그 땡볕 때 계속 걸었거든 하루 종일.
그걸 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누가 군대 보내고 싶겠어요. 자, 그럼 직접은 갈 수 없는데 대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자, 병은 자기 권리 갖고 간다, 을의 권리 갖고 간다. 자, 그럼 을이 갑하고 매매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었죠. 요걸 대위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네요. 병이 을의 권리를 대위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중간자는 자기를 빼먹고 지나가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난 후에도 원래 갑하고 계약함으로써 생겼던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그럼 을이 상실하지 않았다면 갑은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와 관계없이 여전히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 것, 안 지고 있는 것. 그럼 매매는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 그럼 권리만 있을까요? 의무도 있을까요? 그럼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을까요? 그럼 갑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와 관계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땅 넘기기로 했으면 돈 받을 권리 있겠지 뭐. 그럼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첫 매수인에 대한, 원래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되나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든가 말았든가 둘이 만나서 여전히 권리 의무가 있다면 평당 100만 원짜리 계약을 120으로 인상할 수 있죠. 그럼 100만 원은 지불됐는데 을한테서 나머지 20만 원이 지불되지 않으면 병이 와서 직접 등기를 요구할 때 을한테 평당 20만 원 인상분까지 다 받아야 넘기겠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럼 그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도 직접 넘기는 걸 거절할 수 있나요? 이게 답니다. 이게 중간생략 등기 다라고 지금 해준 거. 보러 가면 되죠. 209페이지 최고 밑에, 여기는 시험 나올 건 아니고 중간생략 등기의 한번 읽어나 보죠. 예컨대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로 전매된 경우 중간자인 을의 등기를 생략한 채 갑으로부터 바로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를 중간생략 등기라고 한다. 중간자의 탈세 등의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있나요? 자, 뒤로 넘깁니다. 자, 니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든 중간 등기 생략이라고 해도 되는데 통일이나 좀 시켜주지. 어디서는 중간 생략 등기, 어디서는 중간 등기 생략. 미치겠니? 여러분은 그냥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니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합의가 없으면 직접 요구할 수는 없죠. 단 중간자인 을을 대위에서 주장할 수는 있나요? 아까 했죠, 칠판에서. 자, 디귿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때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갑과 을 사이에 동의가 있는 외에 갑과 병 사이에서도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결국 3자 간의 합의죠. 2.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중간 양수인 을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채 병한테 바로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 또는 이미 넘어간 등기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있습니까? 자, 3번 기억.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갑과 을과 병 사이의 각 계약은 원래 그대로 이어져. 그래서 여전히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럼 아까 중간자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동의 이후에도 원래 갑한테 가지고 있었던 등기 청구권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또한 갑이 을한테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를 한 후에도 어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 후에도 당사자는 매매 대금을 인상할 수 있고, 그럼 갑은 그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니은.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자, 기억 니은 A, B 볼 필요 없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미 되면 유효. 디귿. 다 읽을 필요 없죠. 토지거래 허가하고 중간 생략 등기가 딱 엮이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100%. 자, 그 다음 두 개. 자, 3월 1일 날 갑이 매매를 하고 4월 달에 등기를 넘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이 3월 15일 날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병이 상속을 받겠죠. 권리만 상속받나요? 채무도 상속받나요? 그럼 병은 4월 1일이 되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등기 몇 번 해야 됩니까? 원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번, 다시 두 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죽은 아버지 살아 생전의 일자로 계약서가 있다면 죽은 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넘기도 돼. 자, 등기 한번 생략했다 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의 원래 모습입니다. 버벅이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아버지가 계약해놓고 등기도 넘기기 전에 죽는 이런 경우 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라는 데는 안 쓰고 탈세하는 데 쓰고 있어 그렇지,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 좋은 목적으로 넣은 거예요. 항상 그래. 제도는 나쁜 게 없어. 어떤 제도든 그 운영하는 사람이 나쁘지. 우리나라 헌법 잘 돼 있어.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이 헌법 뜯어고친다는데 안 뜯어고쳐도 돼. 내 생각에는 다른 나라 헌법하고 비교하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과시하는 데는 뭐가 있거든. 근데 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결국 어제 한 분이 탈락했죠. 그 중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끝날 때, 그만둘 때요, 기성 정치권이 들어붙어 못하겠다가 아니고 다 내 탓이다 한마디 하고 탁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기존의 정치인들의 관계없이 제가 보니까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끝날 때 왜 남 탓을 해. 유엔 사무총장이나 지내신 분이, 조정하고 해야 될 분이 왜 그 남 탓을 해. 자기 탓을 해야지.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마지막에까지 남 탓을 한다. 자, 이 상수. 누가 이제 이렇게 했지 뭐, 와, 오면은 꽃가마 태울 줄 알았겠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하려면 돈도 이사되고 뭐도 이사되고, 와, 이러다가 집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치는 잘 되든 못 되든 뚝심 있어야 되거든. 김일성 대통령 봐봐, 옛날에. 진짜 무식하거든요. 집에 마산에서 멸치 판 돈 다 갖고 올라왔잖아요. 아버지 멸치 팔면 들고 오고, 또 멸치 팔면 들고 오고. 그 당시에 멸치 팔아서 마산 가쁜데 그 돈 다 들고 왔었어요. 이 병이 이렇게 해서 죽은 아버지 명의에서 바로 넘길 수 있으면 등기 한번 생략하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거 한 번은 탈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집 있죠. 팔 때 지금 팔면 세금을, 양도세를 3억 내야 되는데 예컨대 세금만,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계약한 걸로 계약서를 과거로 소급해버리면 그때 세금으로는 뭐 5천만 원밖에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2억 5천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대신에 15억짜리를 팔면서 이 사람한테는 12억에 줘. 13억에 주고. 그럼 이 사람은 득 받죠. 대신에 계약서를 2017년으로 쓰는 게 아니라 2009년으로 쓰자는 거지. 그럼 을도 세금을 3억을 버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둘 다 이득이 되니까 둘 다 공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입을 단다고. 둘 다 이득을 보고 공범이 돼야. 둘 다 공범이 돼도 그 형태는 폭로하잖아요. 둘 다 공범이 돼도 폭로하죠. 그거는 이제 뭐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써먹으면 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해야 돼요. 알아서 하겠죠. 자, 조심해야 돼요. 종이 잘 써야 돼요. 종이 2017년 종이 쓰면 큰일 나. 2009년 종이 찾았어야 돼. 그 이전 종이 나중에 조사 들어올 때 대비해서 종이도 옛날 거에도 그 종이에다 먼지도 묻혀야 돼. 옛날 먼지. 혹시 또 그 검사할라? 자, 안 봤나? 인사동 스캔들. 인사동 스캔들 영화 있죠? 그거 보면 300년 전에 먼지 찾으러 가잖아요. 김내원이. 자, 갑이 건물 신축했습니다.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을한테 팔면 등기해야 된다 내는데 등기 몇 번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건물은 처음 지어지고 나면 을이 가서 바로 보존 등기 하면 돼. 그럼 건물의 경우에는 제일 첫 번째 하는 등기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첫 번째 매수인은 자기가 원래는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이걸 첫 번째 등기는 생략 가능하다.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부른다. 자, 210페이지 최고 밑에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 즉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이를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을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면 이는 적법하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읽어줬죠? 갑과 을로 바꿔서 읽어줬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요걸 모두 생략 등기. 자, 이거 주로 어떻게 써먹느냐면 자, 대학교 앞에 원룸은 장사가 좀 되나요? 그럼 대학교 앞에 단독주택을 헐어서 원룸 질 수 있죠. 이 공사업자는 자기가 월세 받을까요? 팔까요? 그럼 팔 때 이걸 20억에 팔아서는 살 사람이 잘 없어. 근데 대출을 끼고 10억에는 팔린단 말이에요. 예컨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사업자는 돈이 있어도 은행 대출 빚을 깔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빚을 딴고는 살 수 있으니까. 현금 20억은 없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12억짜리 13억짜리는 4억 5억만 있으면 산다고. 빚 안고. 이렇게. 그럼 20억짜리를 10억 안고 살 수 있죠. 이렇게 팔 때는 사람을 채워서 판다, 공실 상태로 판다. 당연히 팔 때는 사람 채워서 팔지. 월세 다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사가지. 그런데 그러려면 2월달, 8월달 안에 이 건물은 완공돼 있어야 돼. 3월달 계약하면 끝이라. 계약하기 전에 일단 들어올 사람들이 다 구해지죠. 그런데 내가 공사 일정이 늦어져서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 1층 짓고 그 레미콘 붙어서 세면 굳어야 3일 지났다가 다시 올려야 돼. 그런데 이걸 이틀 지나서 바쁘다고 바로 쌓아버리면 다 안 굳은 상태에서 올렸죠. 나중에 비세요. 비세고 그래서 부실이 일어나. 왜 그렇게 공기 단축을 했냐면 계약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안 그러면 1년 동안 6개월 동안 안 팔릴지도 모르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공사업자는 이름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아까 봤죠? 을이 바로 보존 등기 하죠. 이렇게 넘어왔죠. 갑은 이름이 없어. 지 앞으로 등기한 적이 없어. 공사업자는. 모두 생략 등기를 하니까. 그럼 담보 책임 안 져요. 담보 책임을 안 지고 비용도 줄입니까? 취득세, 양도세 다 빼먹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을이면 당신이 가서 바로 보존 등기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보존 등기 해서 받고 싶습니다. 나 이전 등기로 받고 싶지 바로 보존 등기로 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 방 그래도 되는데 왜 법에 되든 말든 원칙대 해주세요. 그냥.
그럼 공사업자는 하려고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깎아달라는 거예요. 더 깎아라. 더. 왜? 나중에 비센다고 누가 들어오면 내가 안아야 될 것을 네가 더 깎아라. 그래 내가 부담을 하지. 이렇게 해서 그럼 12억에 살 것, 10억에 살 것도 8억에 산단 말이에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법을 알고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살 거 2억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쉬었다가. 241페이지 5번. 자, 을은 갑 소유의 건물을 매수해서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했고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을이 갑한테 사가지고 병한테 전매했는데 갑을 병이 합의했다고 되어 있죠. 바로 넘어가기로. 그럼 문제를 딱 보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것까지 알겠죠. 자, 1번. 그렇다면 병은 합의가 있으니까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맞고. 자, 2번.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을은 등기 청구권 갖고 있죠. 맞고. 갑으로부터 병으로 격려된 이전 등기. 이미 등기가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이미 됐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 되어 있죠.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답이 4번. 자, 5번. 만약 을이 병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자, 지금 갑이 중간 생략에 대해서 합의했다, 동의했다는 말이 있나요? 아니, 5번에는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되어 있지, 갑한테 통지했다고 되어 있지, 갑이 승낙하거나 동의했다는 말이 있다 없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직접은 갈 수 있다 없다? 아직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못 가죠. 그래서 못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쉬었다가 앞으로 갑니다.